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의 잘고뉴 클레어입니다. 3일간 탑픽, 3일간 또는 4일간 전 세계에 있었던 일들 중에 여러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꼭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들 탑 토픽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두 가지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자, 대만에서 야구 경기가 재개됐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그마치 10,000명이 야구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부럽네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7월 15일에 있었던 트위터 계정 해킹, 오바마, 조 비든, 빌 게이츠 같은 아주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쏘라는 그런 트윗이 계속 도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거기에 숨은 이야기, 그 두 가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 채널이 사실은 막 먹방도 아니고 재미로 보는 영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저는 이렇게 재미가 없지만 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HKJ님, 네, 그리고 또 방콕비행사님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1000명이 되기도 전에 500명, 200명 이럴 때 늘 찾아오셔서 제 영상에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디니 힐링님, 디니님 요즘 잘 안 보이시지만 디니님도 저한테 제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럴 때 저한테 채널 잘 될 거라고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분이어서 그분의 에너지를 아직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트로트 영상, 유산슬 소개하는 영상에서 트로트의 기원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잘못된 정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한국 대중음악을 석사까지 하신 분한테 받은 자료로 만든 영상인데 그 기원이 너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다 보니까 서로 다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유리님은 제가 댓글을 다니까 거기에 또 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자신의 댓글을 수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 찾았던 자료에 소스도 링크 걸어주시고 너무 정성스럽게 대대대 댓글과 수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있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뉴스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로 보는 기사는 뉴욕타임즈인데 NY타임즈가 사실 유료예요. 그래서 뭐 많이 비싸진 않지만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를 내야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기가 조금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규모 면에서 뉴욕타임즈 언론사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규모나 아니면 그 깊이 면에 있어서 제가 공부할 때는 저 나름 신방과 출신이거든요. 언론사 공부할 때는 세계 최고로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폭로성 보도도 많이 하고, 이런 전 세계 큰 언론사들한테 기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글링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진짜 정보와 진짜 이야기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취재원들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는 그런 언론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있었던 기사들 중에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건이 터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일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진짜 들을 만한 신빙성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곁다리로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드리는 건데, 뉴욕타임즈가 바로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잘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 또는 보도를 했으나 깊이가 좀 더 필요한 내용들, 그런 걸 제가 다 골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만의 코로나 어디로 가고 있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만이 7월 한 달 내내 확진자 수가 거의 0명이었고요. 사실은 대만은 일찍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뭐 국경 봉쇄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대량 생산 시스템 빨리 구축하고 굉장히 배울 만한,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나라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일까지 451명의 확진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13,000명 넘었으니까 그 중에 사망자는 단 7명밖에 되지 않는, 진짜 엄청난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대만처럼 일찍이 거의 종결을 선언을 한 나라 중에 여러분 많이 회자된 게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는 사실 인구가 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뭐 밀집된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 거의 많지 않지만, 물론 또 아던 총리가 굉장히 잘하긴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급이면 대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대만은 4월 17일에 이미 3주째 확진자 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산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긴 했겠죠. 왜냐하면 대만이 자국민들을 나라에 들어오긴 해야 되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위험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래도 자국민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국민이 본국에 돌아오는 걸 막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죠.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그래서 그 모든 입국하는 사람들한테 2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집 앞에 바로 생필품 같은 게 다 도착을 하고, 음식이 도착을 하고, 그리고 계속 보건소에서 전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대만이 그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그 발병이 시작됐을 때 엄청 바짝 긴장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인 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자기 노선대로 밀고 나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대만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구 경기장에, 그리고 0명이라고 뜬 전광판에 플렉스 하고 있어요. 0명 플렉스.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대만이 사실은 WHO 가입국이 아니에요. 예상이 되다시피 WHO에 굉장한 입김을 작용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은 우리나라 부속 도시인데 그걸 왜 국가로 인정해주냐,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최근에 홍콩 이렇게 잡섰듯이 대만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거보단 여의치 않지만. 그래서 중국의 눈치 보느라고 WHO가 대만을 회원국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만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일침을 갔냐면, 대만이 초기에 가졌던 노하우,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격리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빨리 이 전염병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자기들은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그걸 WHO의 그 초기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걸 다 공유하고 싶었는데 WHO 회원국이 아니어서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인접 국가들,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대만의 어떤 시스템 보면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고, 국민 정서가 되게 비슷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대만에서는 길거리에서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누가 마스크를 안 쓰면 대대적으로 망신을 준대요. 아니 왜 마스크를 안 써? 마스크 쓰세요 이러면서 대놓고. 근데 우리나라도 마스크 안 쓰면 지금 미개인이죠, 미개인. 근데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게 자유 인권을 침해하니 어쩌니, 하여튼 그 국민 정서 자체가 출발점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나라와 대만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과 WHO의 그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짬짜면인지 모르겠지만, WHO가 중국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일도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대만의 성공과 대조되면서 참 되게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WHO 진짜. 3일간 토픽 두 번째는, 지난 7월 15일 수요일에 트위터가 해킹이 되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조 비덴, 민주당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 그리고 카니에 웨스트까지, 빌 게이츠, 이런 진짜 이런 사람들 하이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고위 인사들의 계정이 털리면서 이렇게 떴어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1000불을 쏘면 내가 2000불을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래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내부의 그 각각의 특정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내부의 누군가가 해커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흘리고 그 해커가 밖에서 글을 계속 올리고 삭제하고 올리고, 심지어 몇 명은 일론 머스크 같은 계정은 트위터 보안 담당자가 이걸 이제 글을 다 내리고 삭제하고 락다운을 했는데도 그 안에서 자기가 또 글을 올리고 2번, 3번씩 반복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정리한 건데, 뉴욕타임즈가 이런 걸 참 잘해요. 한눈에 보기 좋은 표 막 이런 거, 시간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11만 8천 달러 3시간 만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우버, 애플, 카니에 웨스트, 조 비든, 워런 버핏, 버락 오바마, 이게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털린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돈을 보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 계정으로 돈을 다 모아서 킴 카다시안까지 11만 8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1억 3천만 원이 좀 넘겠죠? 는 돈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또 이슈가 됐냐면, 트위터가 해킹에 이렇게 취약하다 이런 거 말고도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공화당 인사 쪽은 아무도 트위터를 해킹을 하질 않았어요. 뭔가 좀 냄새가. 그리고 왜 트럼프의 계정을 멀쩡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트럼프는 트위터를 사랑하는, 트위터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담당자가 또 얘기하기를, 트럼프의 계정이 2017년에 한번 해킹이 당했는데 그 뒤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파급 효과와 영향력을 생각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카운트는 다른 인사들의 어카운트에 비해서. 기사에, 뉴욕타임즈 기사에 댓글이 500개 이상 달렸어요. 근데 이 댓글에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소셜미디어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다, 트위터 같은 바보 같은 걸 왜 하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고, 이제 탈퇴해라, 안 쓰면 된다, 탈퇴하면 되지, 뭐 이런 목소리가 되게 많았고, 특히 결론적으로는 트위터가 정치인들에게는 메가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돼버려서 대선 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 정말 큰일이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했지만, 소셜미디어에 너무 의존하는 게 참 좋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조금 나아가 보면 트럼프 진영의 누군가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누군가가 트위터의 내부 직원을 스파이를 심고 거기서 해커들을 고용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해봅니다. 네. 저도 음모론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확실하게 공화당 인사들은 아무도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Stay tuned. Bye.